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동부 보스턴, 나이아가라,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스턴은요, 매사추세츠 주의 도시입니다. 매사추세츠만의 입구에 있는 주요 항구로서요, 뉴 잉글랜드의 역사, 문화, 산업의 거리에 형성되는 시장과 좁고 굴곡이 많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여자대학, 보스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이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아이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비 대학이라는 것은 아이비 나무 있죠. 이 아이비 이게 넝쿨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오래된 대학들은 이 건물에 이렇게 아이비가 이렇게 이제 자라는데 그만큼 오래된 대학이고 유명하다 해서 이렇게 아이비 리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해서요. 길바닥에 표시된 빨간 표시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자, 유적지를 찾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가이드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스턴에서 프리덤 트레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죠.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이 프리덤 트레일이에요. 프리덤 트레일. 걷는 거예요. 걷기. 자, 그러면 여기 보스턴에 가시면 어떻게 걷느냐. 여기가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자, 보스턴 커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빨간 줄 있죠. 여기를 따라서 쭉 걸으면 모든 역사적인 장소를 거의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보스턴 커먼에서 이제 걸어서 매사추세츠 스테이트 하우스 이렇게 여기도 가고 또 그레니 베링 그라운드 여기도 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공동묘지잖아요. 베링인가? 그다음에 파크 스트리트 처치도 있네요. 교회도 있고 퍼스트 퍼블릭 스쿨 사이트도 있고 첫 번째 퍼블릭 스쿨 공립의 학교 장소구도 있고 킹스 채플 앤 베링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쫙 갑니다. 그 서점도 있죠. 올드 코너 북스토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쫙 가면은 여기 또 뭐 이제 베링 그라운드에서 이제 공동묘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올드 노스 처치 교회 오래된 그래서 이렇게 쭉 걸으셔서 벙커힐 마뉴먼트 여기까지 오고 또 그래서 USS 컨스티튜션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쭉 여기 뭐라고 있냐면요. 이 USS 컨스티튜션 및 찰스타운 네이비야드 여기 찰스타운 네이비야드는 안 보이네요. 네,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해서 USS 컨스티튜션까지 이렇게 해서 쫙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걸으면 이 보스턴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는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버드 대학교죠. 자, 하버드 대학교는 너무나 유명하죠. 예, 미국 최초의 대학이고 1636년에 설립된 거고 원래 이름은 캠브리지 칼리지였대요. 캠브리지 칼리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영국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생각나시죠? 예, 영국 사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캠브리지 칼리지로 했다가 청교도 목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지어졌다가 이제 기부금을 많이 내신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하버드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이 분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로 미국 최고의 사립 명문 학교로서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은 유명하신 대통령들이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 예,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은요. 하버드 대학교 전경입니다. 자, 이분은 여기 영어로 써져 있는 것처럼 존 하버드, 아까 그 목사님 기부금을 많이 내셨던 분.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였죠. 자, 이번에는 매사추 공과대학교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사추 공과대학을 MIT 공대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케임브리지에 있는 연구 중심의 공과대학교로서 지질학자인 W.B. 로저스가 1861년에 설립한 이공계, 인문과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과학자를 배출했던 곳입니다. 자, 공과대학이죠? 예. 자, 이번에는 보스턴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보스턴 시내에서 전철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헌팅턴 애비뉴에 있다고 합니다. 45만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이집트, 아시아, 고대, 유럽, 미국, 유럽 등 회화나 조각, 파나 염직 등이 아주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 모네, 고갱, 르누아르, 엘 그레코, 파니니, 코플리 등 아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있죠? 예. 자, 이번에는 나이아가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겠습니다. 자, 오데오 중에서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등 위쪽에 있는 4개의 호수가 흘러나가는 강입니다. 유역 총 면적은 67만 3천 제곱킬로미터이고 이리호에서 온타리오까지 약 56km를 흐르는 이 강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국경의 일부를 이루며 뉴욕주와 온타리오주를 나눈다고 합니다. 자, 이 나이아가라는 이 말은요, 천둥 소리를 내는 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말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예, 엄청 크죠? 크고 장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이제 비옷을 입고 여기를 여행을 가고 싶으면 이 비옷을 입고 이 보트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을 것 같죠? 예. 한편으로 무섭기도 한 것 같네요. 자, 제가 지금 나이아가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슈피리오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미시간호는 여기에 있고 오데오잖아요. 이 오데오는 5개죠. 네, 그 다음 휴런호는 여기 3번. 여기 속하고 그 다음 이리호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5번 있죠. 자, 오데오 중에서 이 4강이 여기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제가 별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가 별 표시가 나이아가라예요. 자, 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쪽 온타리오로 간다는 거죠. 이 나이아가라를 통해서. 예. 자, 제가 다시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리오에서 여기서부터 온타리오까지 여기 호예요. 예, 온타리오 호예요, 여기. 예, 온타리오 호까지 약 56km를 흐르는 이 강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가고요. 여기는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캐나다하고 이렇게 국경이 나눠져 있어요. 예, 걸쳐 있다는 거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예. 자, 다음은 스칼런 타워예요. 제가 이것을 왜 넣었냐면요. 여기를 여행 가시면 여기는 이제 미국에 속한 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타워에서 보면은요. 이 나이아가라가 굉장히 멋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캐나다나 미국에 가시면 여기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가 236m이기 때문에 높이서도 잘 볼 수 있고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에요. 네, 여기서 보면 이 나이아가라가 폭포가 엄청 잘 보인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카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카고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시카고는 이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미시간 호라고 했죠? 여기 미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름을 미시간 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까맣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이에요. 여기 쭉 있죠? 이렇게. 이렇게 쭉. 예. 경계선이에요. 자, 시카고는 여기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카고는 일리노이 주에 속하는 거예요. 일리노이 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리노이 주라고 써 있죠? 일리노이 주 북부예요.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내륙에 있으면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미시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끼고 있어서 아주 잘 발달된 도시라는 거죠. 세계적인 공업과 상업의 단지다. 그 다음에 시카고의 발전은 미국의 전체 상을 보여주는데 일리노이 주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시카고에서. 예.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거는요. 남북전쟁 당시 이제 노예 해방 때문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노예 제도를 해방했잖아요. 그래서 북부 연방 정부를 지지했대요. 시카고 사람들이. 그런데 일리노이주 남부인들은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도 북부하고 남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남부 사람들은 남부 연합과 동맹을 해가지고 연방 탈퇴 운동을 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실패였지만 이질적인 요소들이 시와 주의 정치적 생활, 사회적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일리노이주의 북부에 있는 시카고 사람들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 밑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그 밑에는 남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찬성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자, 이 시카고에 가면은 뮤지엄 캠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캠퍼스라는 것은 이렇게 대학도 우리가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단과 대학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 참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박물관이 뭐가 있나? 필드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자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쉐이드 수족관. 여기 가면 이제 동물들이, 물고기, 뭐 이런, 동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수족관, 물고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자연 생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러 천문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카고는요,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스 타워,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카고는 박물관도 많지만 또 타워도 있어요. 자, 윌리스 타워예요. 이름이 1973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에 지어진 마천루예요. 아주 높다는 거죠. 지상이 108층이며 높이는 440m이라고 합니다. 2013년 뉴욕시에서 프리덤 타워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서반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여기 있죠? 예, 이게 윌리스 타워예요. 윌리스 타워. 근데 윌리스 타워는 이렇게 이 데크에서 보면은 너무 무섭죠. 이렇게 해서 이 밑에를 여기 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죠. 네, 네, 저도 힘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존 행콕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 가면은 또 존 행콕 센터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 노스 미시간 애비뉴 875번지, 존 행콕 센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존 행콕 센터였는데, 지금도 존 행콕 센터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스 미시간 애비뉴 875번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1969년에 완공되었고 지상이 100층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제일 높았던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지어진 아까 보았던 윌리스 타워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빅존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애칭입니다. 빅존.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새로운 명칭인 875 노스 미시간 애비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이죠? 예, 대양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라델피아로 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독립혁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시고요. 1681년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정착된 곳이에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중심부를 기준으로 북서부에서는요, 독일인이 모여 사는 지구가 있고요. 또 북부에는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지구가 있고요. 또 남부에는 유럽인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구의 이 민족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도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서양 연안지방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선박 장비나 식품, 출판 등의 제조업 분야가 활발하고요. 또 금융의 중심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필라델피아는 여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자, 여기가 워싱턴 DC죠. 수도요. 그 다음에 이쪽이 뉴욕입니다. 뉴욕. 그 다음에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죠.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 주에 속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뉴저지네요. 예.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가시면 미국 독립의 중요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역사공원이 있어요. 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공원이고요. 미국 독립혁명에 관한 문서가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과 자유의종은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립기념관이요. 펜실베니아주예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념관으로서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제2차 대륙회의의 주요 회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을 한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모르셔도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한 날이죠. 예. 그 다음에 1979년에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가 독립기념관이고요. 유네스코로 등재되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가면 자유의 종도 있습니다. 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있는 종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기 아닙니다. 1752년에 주문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초기에 의회 회기 동안에는 의원들을 소환하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모이십시오 하고 회의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후에 공적인 모임과 공표를 위해서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유의 종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게티스버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문 이렇게요. 이건 링컨이 했다는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가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이 게티스버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145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남북 전쟁 중에 벌어진 전투 중에 하나이고요. 링컨의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티스버그 국립군사공원이고요. 각종 기념비로 있는 곳입니다. 링컨 광장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이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북부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재미있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